지능이라는 게 인간의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건 것 같아요. 부산물이죠. 감성도 어떻게 보면 지능의 부산물 같은 건데 계산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잘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뇌를 닮은 신경망 모델이 사실은 그런 예측을 잘하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을 잘하진 않아요. 사실 AI가 다룬 건 상당 부분은 아날로그적인 겁니다. 가진 기술은 디지털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꾸겨가지고 이진수로 만들면 못하는 건 없어요. 지금 챗GPT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데이터도 많이 쓰고 효율적으로 구현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던 AI 발전 단계 6단계를 보면은 지금은 한 2단계 딥러닝 시스템에 와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3단계인 셀프 티칭 시스템, 그 다음에 딥러닝 시스템, 요 우리가 내년에 만날 AI 에이전트는 2단계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3단계에 해당합니까? 제가 분류한 거에 의하면은 하여간 1단계는 사람이 프로그래밍 하는 거, 지식을 넣어주는 거, 옛날에 클래시컬한 AI고 2단계 정도가 딥러닝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데이터가 있으면 모델 같은 건 기계가 AutoML 뭐 이런 제가 박사 때도 연구한 건데 구글 같은 데서 상용화하는 때가 됐으니까 자동으로 되는 단계라고 설계 관점에서는 적어도 엔지니어링 하기엔 자동으로 거의 해줄 수 있는 데이터만 있으면 그게 2단계 정도였고요. 지금 3단계를 제가 셀프 티칭 하는 시스템이라 그랬는데 생성형 AI가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셀프 티칭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성하고 그걸 학습하고 하는 그 다음에 진짜로 그게 되려면 제가 얘기하는 신체를 가진 엠바디드 AI 같은 게 제대로 있으면 셀프 티칭이 되죠. 아무런 얘기 안 해도 스스로 하니까. 3단계가 지금 연구 중인 것 같고요. 4단계는 아직 안 갔는데 지금까지 AI는 잘하는 게 밖에서는 잘 모르지만 결국은 사람이 목적 함수라는 걸 정의해 줍니다. AI 연구자나 진짜로 설계하거나 하는 분들이 목적 함수를 잘 정의해 주면 그걸 어떻게든 온갖 방법으로 최적화하는 건 기계가 워낙 잘해요. 근데 목적 함수를 정의해 주는 거는 여전히 사람의 일이에요. 그거를 기계가 스스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음 단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제에서 벗어나는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무슨 뜻이냐면 뭘 할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무서워질 수도 있는데 제가 연구에 집중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목적 함수를 왜냐하면은 인간은 보면은 궁극적인 목적 함수에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단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기계는 어쨌든 아주 똑똑하지만 숨어있는 목적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최적화할 뿐이에요, 온갖 기술로. 다음 단계. 그러니까 메탈 레벨 아까도 나왔는데 메탈 레벨 추론을 해야 됩니다. 추론을 위한 추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똑똑하면 약간 덜 똑똑한 척도 할 수 있으면 그겁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은 아마 그 다음 단계가 제가 생각하는 AGI나 휴먼 레벨 AI인데 인간 수준 가려면은 그 정도가 지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그 정도 느끼려고 하면은 이 인간의 특성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얼마나 좀 닮아야 할지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활용 목적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사람처럼 나한테도 정말 편해야 되고 그러면서 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복잡한 이제 저희 인간 사회는 그렇잖아요. 소셜하기도 해야 되고 업무도 잘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 예의도 발라야 되고 이거 다 잘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처럼 기계가 그렇게 되려면은 그건 좀 정말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작업 내지는 일 이런 거를 잘 기술해 준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겠죠. 그걸로부터 오류가 생기는 그런 예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나를 기쁘게 해줘 그랬더니 AI가 그럼 노래를 부르든지 뭐 재롱을 부리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AI가 우리 뇌를 자극해서 자극하면은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신경세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자극해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이런 거를 찾아내면 어떡할 거냐.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인간도 예전에는 담배, 마약 이런 데 굉장히 물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시간을 거쳐서 경험을 하면서 이거는 나쁜 거다 인간한테 궁극적으로 그걸 느낀 거 아닙니까? 시행착오를 겪어야 또 발전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신체를 가진 AI도. 제가 보기엔 지능이라는 게 인간의 약간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건 것 같아요. 부산물이죠. 복잡한 세상에서 잘 살아남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능이라는 게 아예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컴퓨터가 계산을 잘하는데 인공지능도 계산에 기반해 있긴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은 불확실성을 다룹니다. 제가 보기엔 인공지능이 다루는 건 불확실성 문제를 다루는데 감성도 그런 것 같고 감성이 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능보다 감성도 어떻게 보면 지능의 부산물 같은 건데 감성이 저희가 막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잘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그런 거를 못했는데 지금 딥러닝 이런 게 하는 걸 잘 보시면 사실은 찍는 거를 배웁니다. 알파고도 찍는 거예요. 찍는 수준이 여전히 찍는 거예요. 계산으로는 바둑이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산을 다 해가지고 정답이 뭔지 아무도 모르고 잘 찍는데 단지 인간 수준을 넘어서 찍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인간 수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찍는 건데 감성도 그런 거거든요.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찍는 거예요. 온갖 거 뭐 하고 여자친구 사귄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나를 한다는 거야? 아니면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닌 거야. 뭐 그거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거 알아내려고 하는데 온갖 방법으로 하지만 알기가 어렵죠. 그런 것처럼 감성이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를 나름대로 터득한 거고 인간의 지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생성형 AI 이런 거 기반의 이제 딥러닝 같은 거는 뇌를 닮은 신경망 모델이 잘하는 게 그런 예측을 잘하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을 잘하진 않아요. 지금 컴퓨터하고 뇌는 상당히 다른 디바이스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해주는 거를 원래 목적으로 설계된 장치고 뇌는 그거라기보다는 이 복잡한 데서 빨리 반응하고 예측하고 저기 호랑이가 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일로 도망가면 5초 후에 잡아먹히고 일로 가면 1분 살아남고 여기는 2초니까 일로 가야지 계산하고 있으면 이미 끝났어요. 그러고 계산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뇌는 나름대로 터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회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반도체 기술 이런 거 드라이 테킹인데 아주 정확하고 이진법으로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엉터리 회로를 가지고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발달된 부산물이 제가 보기에는 감성이나 지능 같은 게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AI가 크게 발전한 겁니다. 모바일이 나오기 전에 이 OS가 운영체제가 너무 중요해라는 거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을 때 이미 다들 늦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이 AI 에이전트가 좀 더 많이 활용되면 이런 부분에 기업들이나 서비스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집중해야 됩니다라는 거 좀 짚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명확한 거는 지금 기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데이터가 명확히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똑똑하게 만들 수 있고 옛날 방식으로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데이터 모으는 거. 데이터 모으려면 센서도 필요하고 돈이 들고 투자도 되잖아요. 그게 될 것 같아 라고 아까 확신이란 말로 그걸 표현 드렸는데 정말로 확신의 문제예요. 데이터 많이 되면 뭐든지 지금 AI가 해낼 수 있어. 그런 정도 확신은 필요하고 그런데 대부분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도하려면 결국은 데이터를 먼저 가지는 데가 아까 미리 실험하고 미리 해보고 딴 사람들이 뒤에 오면은 그게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하고 미리 경험한 거. 그거를 미리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제조업 환경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다양한 센서 같은 거 필요하면 더 붙이고 그거 가지고 AI가 학습하게 하고 고장 예측 같은 거를 미리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아니면 뭐 로봇을 더 투입해 가지고 자동화를 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도 그런 걸 투입했을 때 결국 약간 데이터 가지고 그 로봇을 가르칠 수도 있고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자동화 이런 거에 대한 먼저 선도해 가지고 그거를 이미 잘하는 영역에서 더 선도해 가지고 빨리 시작하는 부분이 필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AI를 빨리 도입하고 빨리 하고 이런 거를 조금 더 투자하고 하느냐 아니면은 주저주저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30년, 50년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도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혹은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됐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레벨이 다른 건지 아니면 종류가 다른 건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주 기술적으로 보면 데이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텍스트나 이미지나 이런 데이터는 약간 정적인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온도, 습도 뭐 이런 물리적인 데이터는 약간은 동적인 데이터여서
전통적으로 컴퓨터가 다뤘던, 그러니까 많이 축적된 데이터, 보통은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에 많이 축적된 이런 데이터는 아직은 대부분 정적인 데이터입니다. 지금 머신러닝이 비교적 잘 다룰 수 있었고요. 아까 동적인 거, 물리적인 거 이런 걸로 가면은 약간의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이 상당히 가까이 와 있고요, 이미. 그 다음에 기존 방법으로도 지금 챗GPT가 한 것처럼 챗GPT가 지금 긴 글을 읽고 긴 글을 생성하는 건 어마어마한 혁신이에요, 기술적으로. 제가 오래 연구한 거예요. 사실 시퀀스를 긴 거를 한다는 게 지금 챗GPT가 하는 정도까지 오는 건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혁신입니다. 긴 것뿐만 아니고 이게 약간 동적인 이런 변화가 있는 신호 같은 거를 데이터를 기계가 지금 학습하는 거는 기술적인 챌린지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발전 속도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이게 잘 섞일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말 잘하는 것과 네. 이렇게 동적인 데이터가 얘가 약간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돼야 사람은 그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작용하잖아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도 보면은 운동 잘하시는 분이 어쩌면 말주변은 안 좋을 수도 있고 다 잘하는 사람이 적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습니다. 아주 수학적으로 보면 하나는 디스크리트한 이산적인 게 있고 이렇게 끊어진 거, 우리 컴퓨터가 쓰는 게 다 이진수 이런 걸 쓰는, 물리적인 세계는 약간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디지털 시대하고 아날로그 시대 얘기하는데 사실 AI가 다룬 건 상당 부분은 아날로그적인 겁니다. 가진 기술은 디지털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디지털로만 어떻게든 꾸겨가지고 이진수로 만들면 못하는 건 없어요. 지금 챗GPT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데이터도 많이 쓰고 효율적으로 구현된 게 아니에요, 사람 뇌처럼. 아날로그적인 걸,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걸로 진짜로 다룰 수 있으면은 효율적인 건, 그리고 가는 건데, 아직은 조금 다른 테크놀로지로 이걸 구현하니까 비효율적이거나 아직 사람처럼 하지는 못하는데, 이게 계속 발전하는 중인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디지털 가지고 세상은 다 디지털화되고 DX를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추구한 거는 아날로그화예요. 왜냐하면 인간다운 건 아날로그인 것 같거든요. 뇌도 그렇고. 근데 하여간 기술적으로는 이미 이건 갖춘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이 어쨌든 더 인간다운 거고, AI가 계속 시도를 하겠지만 얼마나 갈 수 있는지는 가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인간다움의 상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뭔가 효율성을 더 찾고 우리가 조금 더 디지털에서 더 많이 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한테는 더 쉬운 거고,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원래 우리 인간적인 걸 더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공지능한테 지지 않으려면 뭐 이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사람이 너무 기계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AI를 연구하면서도 옛날에 그런 뭐 책이나 이런 걸, 인문학적인 책이나 이런 거에서 벌써 많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래전부터 인간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AI가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기계화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기계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스마트폰을 쓰면 스마트폰이 아는 형태로 제가 입력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배워서 기계한테 맞추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로봇 청소기 쓰려면 집에 문지방 없앤다고 사람도 그렇죠? 네, 기계에 맞춰서 살잖아요. 환경을 바꾸는 거죠.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는 좋은 답이죠.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 사실 만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도로에다가 센서하고 다 이런 것 장치를 심으면 돼요.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기차를 만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철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안 막히고 가죠. 대신에 시골길, 산길 이런 데 들길은 못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뇌나 인공지능은 약간 들길, 산길 자유로운 거, 아까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고, 특히 제조업 문화가 강한 데는 철도 넣는 방법을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길게 보면 답이 아니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프라를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런 게 시골길을 만드는 거예요. 범용인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죠. 비효율적인 것처럼 휴머노이드 같은 게 궁극적으로는 싼 솔루션이에요. AI가 발전한 거 보면 제너럴이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 시스템은 문제 하나만 잘 풀려고 했어요. 안 되니까. 그 전에 AI가 GPS 이런 걸 연구했어요. GPS 지금 General Problem Solver, 범용 문제 해결기. AI 초기에 벌써 제너럴을 추구했는데
해봤더니 뭔가 할 것 같았는데 세상 문제를 다 풀 것 같았는데 안 돼가지고 전문가 시스템으로 꿈을 줄인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발전해서 지금 AGI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다음 챗GPT도 상당히 범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런 거예요. 범용인데 기존의 로봇 같은 굳이 그거보다 이 범용 기술에 대한 제가 보기엔 아까 확신 내지는 투자 이런 게 어려운 이유가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게 보통 산업적으로 살아남는 거고 기술적으로 보통 살아남는 기술인데 범용을 한다는 거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말로 보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구를 지배한 건 인류예요. 저희가 어떤 다른 동물보다 멀리 보지도 못하고 빨리 뛰지도 못하고 힘이 세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제대로 하나 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긴 합니다. 큰 교훈이라면 교훈이고 AI는 약간 그렇게 빅텍이 큰 회사들이 그런 투자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근간인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당장 서비스화하기에도 쉽지가 않은 분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또 다르게 갔었기 때문에 특히나 하드웨어 쪽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믹스해야 되지라는 아마 방법적인 고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AI가 확실히 동양 쪽에서 좀 고전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뭔가 고맥락 문화에 좀 이제 예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갖다 쓰더라도 쓰시는 사장님들이 만족하는 것도 또 좀 다를 것 같고 서양이랑요. 그래서 그런 뭐 것들을 이제 쭉 생각을 했을 때 산학협력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완전 빅테크 기업이 아닌 2등, 3등 아니면은 중견기업 이런 회사들 우리나라의 제조업 회사들이 지금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붙을 그다음 인바디드화될 이 제조업에 좀 어떻게 한 발 한 발 다가가시면 좋겠는지 현실적인 제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데 결국 또 사람도 있어야 기술을 하든 산업화를 하는데 아직은 두 개가 워낙 분리돼 있어서 이쪽의 인력들이 일로 가지를 않아요. 이제 사실 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면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계화 되거나 AI나 로봇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데 접어들었고. 이렇게 길게 보면은 거꾸로 중간 단계를 마련해 처음부터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정책 기반 하시는 분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클리어한 답은 지금으로서는 없는데 제가 보면 결국은 사람의 문제예요. 그냥 AI 전공한 사람들이 여기 가서 막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젊은 세대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휴머노이드도 이제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범용성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업을 하나만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 개 하는 거, 적어도 몇 개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보자면은 아직 자동화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사람이 하는 거를 보시면은 그 부분이 휴머노이드가 들어갈 자리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거기도 아마 일자리가 모자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방식은 기차를 놓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놓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납품종 소량 생산 예를 들면 이런 시대로 가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만 만들어 막 찍어내면 됐었는데 지금은 종류가 다양하고 옵션이 많아지고 그런 거로 갈수록 컨베이어 벨트로 그러니까 기차 철로 놓는 방식으로 안 통하는 거예요. 다시 시골길 얘기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디로 가서 이 물건이 오늘 이런 주문이 많으면 여기서 하다가 일로 가야 되고 다른 주문이 내일 오면 여기서 하던 게 일로 가야 되고 계속 바뀌는 때가 되면은 결국 사람이 아직까지 자동화 못했으니까 하는데 약간 휴머노이드가 그런 거를 하는 기계 내지는 에이전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간은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번거로운 일, 반복적인 건 아니지만 약간 단순한 작업인데 해야 되는 거니까 아주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은. 그런 부분은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하기 싫어하니까.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나니까 결국은 인간다움이 중요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AI가 90%까지는 정말 엄청난 성능인 것처럼 올라가다가 마지막 10% 그리고 1%요 문턱을 넘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턱을 넘는 게 이제 사람보다 더 좋아지는 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90%가 넘는 순간부터 우리는 결국은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또 사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AI를 쓰고 또 서비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은 이제 사람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는 그걸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오늘 좀 배워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래 전부터 지금 아주 유명하신 AI 석학분들과 함께 지금의 시대를 내다보고 또 준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장병탁 교수님께 너무 귀중한 말씀 들어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